자, 우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 딱 펼쳐보면 목표 주가 24만 원 이런 숫자부터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대체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냥 감으로 정하는 건가?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기를 예시로 들어서요.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기업 가치를 보고 또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딱 찍어내는지 그 과정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같은 주요 증권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삼성전기 목표 주가를 전부 올렸어요. 이건 시장이 이 회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긍정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로 24만 원을 딱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숫자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업을 둘러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확한 가격으로 바꿔놓는 걸까요? 그 과정을 크게 두 단계, 그러니까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으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가치평가의 첫 단추는요, 이 기업이 가진 성장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정성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기의 스토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스마트폰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하나같이 주목하는 두 개의 핵심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전기차입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트렌드가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공식을 아예 새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숫자로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이 회사의 핵심 부품인 MLCC, 이게 스마트폰 한 대에는 한 1,4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AI 서버 한 대에는 무려 2만 개가 필요합니다. 수요가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래에셋 증권 자료를 보면요. 앞으로 나올 차세대 AI 시스템에는 필요한 MLCC 개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서버에는 거의 4만 개, GB200 시스템에는 무려 44만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삼성전기의 부품이 더더욱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두 번째 성장 엔진, 자동차 쪽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타던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필요한 MLCC 개수가 무려 10배나 늘어납니다. 물론 이야기가 MLCC 하나에만 머무는 건 아닙니다. AI 가속기나 자율주행 칩처럼 아주 똑똑한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고부가 가치 부품이 있거든요. 바로 FC-BGA라는 기판인데 이 수요 역시 함께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장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이제부터는 이 거대한 트렌드들이 과연 어떻게 실제 회사의 돈, 즉 재무 성과로 연결되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IT 부품 비중이 컸다면 지금은 돈이 더 되는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부품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보고 체질 개선에 완벽히 성공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공급은 한정적인데 사겠다는 수요는 폭발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물건을 파는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멋진 성장 스토리와 재무적인 변화를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24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계산해내는지 그들만의 계산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주식의 가치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 4단계를 따릅니다. 되게 간단해요. 먼저 이 회사가 미래에 돈을 얼마나 벌지를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산법을 쓸지 정합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나 다른 회사랑 비교해서 적절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최종 목표 주가를 딱 하고 계산해내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쓰는 도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PBR과 SOTP입니다. PBR은 쉽게 말해 회사의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거고요. SOTP는 좀 더 복잡한데 각 사업부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그 가치를 전부 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증권사가 어떤 계산법을 썼는지 한눈에 딱 비교가 되죠. 보시면 하나증권이랑 신한투자증권은 PRB라는 방법을 썼고 미래에셋은 SOSTP라는 방식을 썼어요. 쓰는 도구는 조금씩 다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2026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가치평가의 핵심입니다. 철저하게 미래를 본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AI와 전기차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찍히게 될 2026년의 가치를 지금 주가에 미리 땡겨와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기의 미래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공통된 최종 결론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5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AI와 전기차 때문에 고사양 부품 수요가 폭발하고 FCBJ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사업 체질 개선에도 성공해서 2026년까지는 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주가가 크게 떨어질 위험은 적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인식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스마트폰 경기에 따라 실적이 널뛰기 하던 단순 IT 부품 회사였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AI와 자율주행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과 함께 성장하는 핵심 파트너로 완전히 위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의 이 한 문장이 시장이 바뀐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개별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같이 올라타서 성장하는 회사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분석은 삼성전기라는 한 기업의 이야기였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AI와 자동화가 우리 세상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 지금 그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를 만드는 기업들의 진짜 가치를 우리는 과연 얼마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